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성규입니다. 제가 크병과 코로나에 대한 교육을 우리 학교변 예방 사업을 하고 계시는 선생님들 대상으로 진행을 했고, 한 4차례 정도 이렇게 그 일과 시간에 우리 선생님들 일과 시간에 진행을 하다 보니까 한 2,000분 정도가 교육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자꾸 뭐 수업 시간에 자꾸 수업 가셔야 되고 뭐 학생들 찾아오고 집중하기가 힘들었다고 하셔서 많은 분들이 이렇게 교육을 다시 볼 수 있으면 좋겠다, 그런 요구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해당 그 강의 영상을 어떻게 공유를 드리면 좋을까 고민을 하다가 오늘 이제 제가 8월 1일부터 우리 이렇게 이성규의 그 토박코 인사이트 TV라고 채널을 하나 이렇게 시작을 하면서 이곳에서 여러분들에게 교육 자료를 공유하면 좋겠다,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들으셨던 그 강의 혹은 또 우리 다른 선생님에게, 다른 분들에게 이렇게 소개시켜 주고 싶었던 그 영상을 제가 여기 올려놨으니까 그 영상 많이 활용해 주시고, 어쨌든 이 채널을 통해서 여러분들 궁금하신 점 알려주시면 제가 최대한 답변 드릴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으로 운영을 하려고 합니다. 많이 관심 가져주시고, 또 유튜브인 만큼 구독, 좋아요는 왜 해야 되는지 잘 모르겠는데 그래도 좋아요까지 여러분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질문 같은 거 있으시면 메일도 주시고, 제가 메일 주소 여기 이렇게 남겨놓겠습니다. 메일도 주시고 연락 주시면 어쨌든 최대한 여러분들에게 새로운 소식들을 빨리 전달해주는 그런 TV 방송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국가금융지원센터장 이성규입니다. 아마 뭐 작년 재작년 계속해서 이렇게 교육의 기회들이 있었기 때문에 대면하는 장소에서 여러분들 뵀던 기회들이 많았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안타깝게 이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저희도 살아보지 못했던 그런 길들을 가고 있습니다. 사실은 연초에 여러분들 모시고 올해 어떤 방향으로 우리가 학교에서 학생들을 위해서 금융교육을 해야 될지 그런 부분들을 알려드리면 참 좋은데,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계속 연기되고 또 지금은 이제 더 이상 연기할 수 없어서 새로운 방식으로 여러분들을 찾아뵙게 됐습니다. 오늘 교육을 통해서 조금 어색하시고 또 아마 그 저의 강의를 포함해서 총 3편의 강의를 보셔야 되기 때문에 다소 지루하고 힘드실 수 있는데, 그래도 한번 이 올해 사업을 하시는 데 있어서 꼭 필요한 내용들이니까 관심 있게 지켜봐 주시고, 또 학습을 하셔서 이제 주변에 있는 선생님들 그리고 또 우리 학생들에게 좋은 자료들이 공유가 될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제가 준비한 이제 교육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는 계속 이제 신종담배 얘기들을 참 많이 드렸는데, 올해는 저희가 이 코로나에 대한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어서 제가 오늘 코로나 시대에 청소년 흡연 예방은 필수다라고 하는 제목으로 오늘 강의를 준비했습니다. 크게는 코로나와 흡연에 대한 관련성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리고, 그 다음에 또 여러분들이 지금 관심이 많은 신종담배에 대해서도 퀴즈를 준비했거든요. 한번 이게 가까이 계시면은 퀴즈 맞추면 선물도 드리고 그래야 되는데 또 그렇게는 못합니다. 그래도 이 한번 내가 내 지식이 어느 정도까지 있는지, 신종담배에 대해서 내가 얼마나 잘 알고 있는지 스스로 한번 평가해 보실 수 있는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퀴즈도 한번 풀어보시고, 그리고 끝으로 제가 올해 우리 학교변 예방 사업을 위해서 어떤 부분을 좀 주의하셔야 될지에 대해서 조금 공유하는 그런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뭐 제 소개는 있으니까 이거는 뭐 굳이 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제가 보여드리는 강의가 이제 온라인 상으로 이 라이브로 방송이 될 거기 때문에 아마 뭐 크게 염려되진 않지만, 혹시나 이 자료들이 그래도 저작물이 있는 것들이기 때문에 주의해달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자, 본격적으로 코로나 19 그리고 이제 이걸로 인한 우리 지금 금연 사업이 어느 정도까지 지금 위기가 되었는지, 문제가 됐는지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리려고 이 슬라이드를 만들었습니다. 19년도, 그러니까 작년 1분기하고 비교해 보면 저희 지금 2월 24일 날 코로나 19 위기 경보 단계가 이제 심각 단계로 넘어가면서 이 이후부터는 국가가 제공하는 다양한 금연 서비스나 이런 것들이 제대로 작동이 안 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데이터가 정확한 뭐 이 예상치라고 제가 적어놨는데 100% 정확한 숫자값을 가지고 있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대략적으로 어느 정도 이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 사업들이 영향을 받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전체적으로는 여기 보시는 것처럼 약 22%가 감소한 것으로 이렇게 나오고 있고요. 각 사업별로 보시면 우리 보건소에서 진행하고 있는 금연 클리닉 사업이 약 40% 정도 감소가 된 걸로, 그 다음에 지역금연지원센터가 크게는 금연 캠프를 운영하고 또 찾아가는 금연 지원 서비스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도 보시는 것처럼 뭐 금연 캠프가 23% 감소, 또 찾아가는 금연 지원 서비스가 약 50% 감소하는 그런 지금 그 결과를 저희가 얻게 됐습니다. 그리고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운영하고 있는 병의원 금연 지원 서비스, 여러분 주변에 있는 가까운 병원이나 의원에 가서 금연 치료제를 지급받을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는데, 이 경우도 약 20% 정도가 감소한 것으로 조사가 되고 있습니다. 군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금연 서비스도 있는데요. 이 부분은 거의 사업이 제가 지금 이 자료를 준비한 기간이 뭐 한 6월 기준이니까 6월까지도 군의경 사업은 진행이 된 게 없다고 보시면 되고, 유일하게 국가가 제공하는 금연 서비스 중에서 이 조금 실적이 올라가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게 금연 상담 전화였거든요. 1544-9030을 이제 누르게 되면 우리가 상담 전화를 받게 되는데, 전문가들에 의해서 서비스를 받고 또 이 비대면 시대, 코로나 시대에 아마 이런 내용들이 더 친숙하게 와닿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 아주 모든 실적들이 다 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도 유일하게 13% 정도 서비스에 등록하는 분들이 더 많았다, 이렇게 조사가 되고 있습니다. 어쨌든 코로나로 인해서 금연과 관련된 사업이 되든 교육이 되든 어떤 형태의 것들이 제대로 진행이 안 되고 있는 현실 속에 저희들이 있습니다. 자, 그래도 이 코로나가 항상 이렇게 우울한 것만 주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지금 제가 이제 앞으로 얘기할 내용들이 코로나가 우리에게 기회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코로나와 흡연이 얼마나 관련성이 깊으면 우리가 이 코로나를 활용해서 국민들에게 혹은 우리 청소년들에게 금연 혹은 담배를 안 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간접적으로 더 알려줄 수 있는 기회가 왔다, 그런 찬스가 왔다라고 하는 부분을 좀 강조를 드리고 싶습니다. 실제로 코로나와 흡연이 관련성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 언제 처음 등장을 했냐면, 여기 보시는 것처럼 2020년 우리 올해 이제 2월 9일 날 세계일보에서 나왔던 기사인데요. 아마 작아서 잘 안 보이실 텐데 이런 내용입니다. 아마 저 날이 어떤 날이었냐면, 처음에 코로나가 터져서 우한에 있는 한국 교민들이 한국에 처음 들어오셨던 날입니다. 전세기를 활용해서 한국에 처음 들어오셔가지고 이제 그 지역에 한 지역에 이 뭐랄까요, 격리되는 격리 시설에 모두 들어가셨던 그 시점이 2월 9일이에요. 이때 사실은 날짜상으로는 2월 8일 날, 기사는 2월 9일 날 나왔지만 2월 8일 날 이제 처음 국민들이 한국에 들어오셨기 때문에 우리 문재인 대통령께서 그 당시에 이제 현장을 보시기 위해서 현장을 방문을 하게 됩니다. 그때 이제 행정안전부 장관인 진영 장관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제 격리를 다 시켜놓고 나니까 이 격리되신 분들 중에서 흡연자들이 계시고 또 이 흡연 장소가 없어가지고 이 흡연자들이 너무 불편하다, 그래서 흡연실을 좀 만들어주면 안 되냐, 뭐 이런 식의 요구들을 계속 했던 것 같아요. 그랬더니 이제 이 진영 장관께서도 그런 요구가 많고 컴플레인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흡연실 만들어주는 거는 좀 아닌 것 같습니다라고 이렇게 보고를 했고, 여기에 이제 우리 문재인 대통령께서 뭐라고 답변을 했냐면, 그것까지는 배려가 힘들다, 오히려 이번 기회에 금연 프로그램 한번 도전해 보시는 게 어떻겠냐라고 하는 멘트를 하고 이제 가셨나 봐요. 그게 이제 2월 9일 날 보도가 됐는데, 이게 아마 어떻게 보면 코로나와 흡연의 어떤 이 뭐 질병을 일으키고 이런 관련성이 아니라 이 두 개의 단어가 붙어서 우리나라에 처음 이제 뭐랄까요, 얘기가 꺼내지기 시작한 게 아마 이 기사가 아닌가 싶습니다. 저는 뭐 이 정치적인 성향인 걸 다 떠나서요, 이 당시에 문재인 대통령께서 이런 답변을 하지 않고 흡연자들에게 흡연 시설을 만들어 주세요라고 했다라고 하면 정말로 우리 금연 사업이 힘들어졌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그래도 금연 사업에 도전해 보시면 좋겠다라고 하는 또 대통령의 말씀이 그래도 금연 사업을 하시는 데 있어서 좀 이렇게 힘이 되지 않았나, 제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후에 이제 언론이 제대로 이제 금연과 이 흡연과 코로나와의 관련성을 보도한 것이 3월 16일에 있었던 보도였습니다. 중앙일보에서 이제 단독 보도로 보도가 됐는데 흡연한 적이 있는 코로나 환자가 폐렴이 악화될 가능성이 10배, 14배 높다라고 하는 보도 자료입니다. 이 보도 자료는 사실 어떻게 해서 만들어졌냐면, 뭐 여기 제가 한 커멘트라고 이렇게 써놓기도 했는데, 사실 이제 제가 코로나가 터지고 나니까 저도 사실 우울하더라고요. 이게 사업은 진행해야 되고 지금 한참 우리가 코로나 이제 금연 사업들을 진행해야 될 이 시점에 뭐 할 수 있는 게 없고, 그 다음에 또 뭐 중요한 것을 강조하고 싶어도 코로나라고 하는 이슈에 모든 것이 묻혀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이었는데, 마침 이제 3월 16일이니까 3월 초쯤이었던 것 같아요. 미국에서 이제 같이 제가 일을 했던 동료들이 저한테 메일을 하나 보내왔는데, 중국의 연구 결과가 발표가 됐다. 그래서 중국의 뭐 이 코로나 환자들을 좀 이렇게 조사를 해봤더니 흡연이 중요한 요인이 된다. 뭐 이런 얘기들이 이제 연구 결과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찰나에 이제 이거를 한번 우리 언론에다가 좀 줘서 보도가 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됐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뭐 좀 이렇게 친분이 있는 기자니까 한번 이런 부분에 대해서 내가 좀 제보를 하겠다 이런 차원으로 접근을 해서 이런 아이디어를 줬고, 또 이 내용들이 그래도 기사가 잘 보도가 되면서 코로나와 흡연이 실제로 관련성이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어떤 가능성을 던진 그런 내용이 될 것 같고, 그래서 제가 이 기사 마지막에도 제가 이렇게 코멘트를 했던 것이, 코로나19를 예방하려면 마스크 차는 거 당연히 중요하고요. 개인 위생 수칙 이제 준수하는 것도 너무 중요하고, 그래서 만성 질환이 일어나지 않게 하는 게 너무 중요하다. 왜냐하면 결국은 지금 코로나에 대한 그 고위험군이 다 기저질환이 있는 분들을 고위험군으로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그런데 만성 질환 예방하려고 하면 금연만큼 중요한 게 없다라고 하는 그런 강조하는 포인트에서, 모든 사람들이 감염병에 다 집중하고 감염병이 바이러스가 무섭고 이런 상황에서 그래도 이 병을 가지게 되는 우리 숙주 입장에서, 우리가 이제 병원체가 들어왔을 때 숙주의 입장에서 우리 숙주가 건강한 상태가 되어 있으면 이런 바이러스에 대해서 잘 이겨낼 수 있을 텐데, 우리가 흡연이라고 하는 이런 불건강한 행동을 통해서 우리의 면역이 떨어지거나 아니면 우리의 폐 기능 자체가 떨어져 있으면 결국은 이 코로나를 이겨내기 힘들어진다라고 하는 차원에서 이런 보도를 처음 진행을 하게 됐습니다. 이제 그러고 났더니 유사한 기사들이 계속 나오더라고요. 거의 동일한 논문을 분석한 기사가 3월 22일에 아마 제 기억으로는 연합뉴스입니다. 연합뉴스에서 보도가 또 되고, 또 불과 뭐 한 1, 2주 정도 지나니까 정부에서 이제 그 코로나19의 고위험군에 흡연자를 추가하겠다라고 하는 발표를 또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대한금연학회나 한국금연운동협의회와 같이 이제 우리나라에서 그 금연 이제 이런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곳에서도 공동 성명을 발표해서 이제 코로나 뭐 예방 혹은 코로나의 증상이 악화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이 금연을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라고 하는 취지의 이제 그 공동 성명을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런 부분들이 그냥 뭐 저희가 뭐 생각해 보니까 이렇게는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과학적 근거들을 검토를 해보면 여기 이렇게 쭉 정리된 것처럼 뭐 NEJM 저희가 그 학술 논문으로는 굉장히 그 권위가 높은 저널입니다. 이제 그런 학술지에서도 뭐 코로나19 확진자 이제 1,099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더니 거의 뭐 90% 이상에서 이 보시는 것처럼 폐렴, 급성호흡곤란 증후군 뭐 이런 질병들이 다 흡연과의 관련성이 매우 깊은 질병들이거든요. 이런 것들이 다 증상으로 나타나더라. 그러니까 흡연에서 이게 나타났는지 코로나에서 이런 질병들이 나타나는지 명확하게 알 수는 없으나, 굉장히 흡연자에게서 많이 나타나는 증상들이 이 코로나19 확진자에게서도 나타난다라고 하는 연구 결과, 그 다음에 세계보건기구에서도 약 5만 5천 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더니 위와 지금 보셨던 NEJM 연구 결과와 유사하게 이런 심혈관계 질환, 그 다음에 호흡기 질환 같은 것들이 흡연에서 유발되는 이런 질병들이 또 동일하게 유발이 되고 있더라. 뭐 이런 부분 지적했고, 아까 말씀드린 중국 연구가 샘플을 이제 우리가 조사 대상자는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굉장히 초기 연구였기 때문에 코로나19 확진자 78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더니 흡연 경험이 있는 사람이 없는 사람보다 폐렴이 악화되거나 사망할 가능성이 14배 높다라고 하는 연구 결과를 발표하게 된 겁니다. 아마 요 위에 있는 두 개의 연구들은 이 직접적인 관련성이라고 얘기하기에는 좀 한계가 있는 결과들이지만, 그래도 중국과학저널에 발표된 이 연구는 조사 대상자의 수는 많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흡연 경험 유무와 그다음에 코로나19의 증상이 악화되거나 혹은 사망하는 것 간의 관련성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연구가 아닌가 싶습니다. 앞으로 이런 연구들은 이 세 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제가 지금 이 자료를 만든 이후에도 또 뭐 우리나라 질병관리본부에서도 유사한 연구가들이 나왔고 이런 결과들이 계속 축적되고 있기 때문에 아마 향후에는 코로나와 흡연과의 관련성이 더욱 깊다라고 하는 내용들이 발표가 더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한 장의 슬라이드로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면 아까도 잠깐 언급을 했지만 우리가 호흡기 감염병 시대를 이제 살아가게 됩니다. 코로나 사태가 일어나고 나서 많은 분들이 그런 얘기를 하세요. 야, 이제 이런 뭐 호흡기 감염병들이 2년에 한 번씩 오는데 5년에 한 번씩 올 거래. 앞으로 우리가 이걸 대비해야 돼.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자, 굉장히 우리 미래 세대에게 주어진 암울한 미래가 아니냐. 저는 굉장히 지금 이 부분을 걱정을 하고 있고 자,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바이러스만 잘 통제하면 이런 뭐 우리가 마스크를 잘 끼고 있으면 이런 모든 것이 해결되느냐? 사실은 그거에 앞서서 더 중요한 것은 아까 말씀드린 숙주가 훨씬 더 건강한 상태를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감염병 예방 극복하기 위해서 우리가 고위험군에 들어가지 않기 위해서 즉 만성질환자가 되지 않기 위해서는 건강한 생활 습관을 가지는 게 너무 중요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흡연하지 않는 것 그리고 금연하는 것이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필수의 요건들이다라는 말씀을 강조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코로나 이슈에 모두가 두려워하고 힘들어할 때 더욱더 우리가 강력한 메시지를 줘야 할 것은 흡연하지 않는 것 혹은 담배를 끊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 요소고 꼭 반드시 해야 되는 일이라고 하는 것을 강조를 해주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업을 하시는 이제 다시 어떻게 보면 본격적으로 사업을 하셔야 되는 시점이 다가오는 이 상황에서 여러분들도 이 내용을 가지고 조금 더 내가 더 열심히 금연 사업을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각오를 한번 다짐해 보시면 어떨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